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재외선거관이 내년 4월과 12월 치러지는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외국민선거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낸 뉴욕 거주 한인 시민권자에 대해 입국 금지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진승엽 재외선거관이 MK그룹을 방문해 재외국민 선거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어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악의적으로 법의 맹점을 또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안내를 통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권자인 우리 재외동포들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선거 참여 대상은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눠집니다. 현재 영주권자는 공관에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 등록 신청과 신원 확인을 함으로써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국외 부재자는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재외선거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표소는 뉴욕, 뉴저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공관은 오직 뉴욕 총영사관 한 곳뿐이라 거리가 먼 곳에 거주 중인 한인들은 재외국민 선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재외국민들한테 선거권이 부여가 안 돼 있었던 이런 입법 불비가 2009년 법 개정과 더불어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됐기 때문에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등록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순회 등록 접수와 추가 투표소 설치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편 투표 도입은 대리, 매표 행위 등 선거 부정의 취약점을 드러내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올해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이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투표기간은 선거당일 14일 전부터 9일까지로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대통령 선거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원회가 올가을 신설되는 뉴저지 리치필드 고등학교 한국어반 운영기금 모금에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9일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이 확정된 리치필드 고등학교의 성공적인 한국어반 운영을 위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기금 모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우리 한인들만 사용하고 한인들만 배우는 언어가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후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펠팍 고등학교에 필요한 4만 달러와 리치필드 고등학교에 필요한 2만 5천 달러까지 두 개 학군의 한국어반을 위해 총 6만 5천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2월 된 3만 달러가 남아있어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가 목표로 하는 올해의 모금 목표는 3만 5천 달러입니다. 추진회는 3만 5천 달러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와 한국계 기업 그리고 지상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브로드웨이 내셔널뱅크로 송금하거나 우편 접수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주 한인 2세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인도주의자로 이름을 떨친 고 김영옥 대령이 미국 유명 포털 사이트가 선정한 미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MSN.com은 지난달 30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김 대령을 포함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명을 선정했습니다. MSN은 김 대령에 대해 김영옥은 19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한국계라면서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예편했으나 한국전쟁이 터지자 재입대했고 한국전쟁 당시 한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통역장교가 되는 대신 보병부대에 들어갔다고 소개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이어 김영옥은 여러 차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전투 대대장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용은 선수가 19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에서 공동 3위로 US 오픈을 끝낸 뒤 이 대회의 세 번째 참가에 3등을 했기 때문에 아쉽기보다는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로서는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양용은 선수는 나와 마찬가지로 함께 출전한 후배들도 선전을 펼쳤다며 앞으로 경험을 더 쌓으면 1, 2년 안에 한국 선수의 우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 선수는 6언더를 기록했고 이 대회 우승 트로피는 16언더를 친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로이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해 인간 장기를 가진 돼지 키메라를 만들어 장기 부족을 해소하는 꿈이 곧 실현될지 모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9일 전했습니다. 일본 도쿄대 줄기세포 재생의학연구소장인 나카우치 히로미치 교수는 췌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 배아에 흰쥐의 줄기세포를 주입해 흰쥐의 췌장을 가진 생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유럽 인간유전학회 연례회의에서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생쥐가 성체로 자란 후 몸속 췌장의 대부분은 흰쥐 세포에서 분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도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을 응용하면 사람 장기를 가진 돼지 키메라를 만들어 장기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7일 반기문 사무총장 연임 추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무총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가 반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를 채택해 유엔 총회에 제출함에 따라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반 총장의 재선 승인은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 총장의 재선이 확정되면 사상 첫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로 재선 사무총장에 등극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인으로는 부트로스 갈리 이후 35년 만에 첫 재선 사무총장 탄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1기 5년 임기는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며 총회 승인 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2기 반기문 체제가 출범합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미국 내 500대 기업 가운데 41%가 이민자나 이민자 자녀가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로운 미국 경제를 위한 파트너십은 19일 뉴 아메리칸 포춘 500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이민자가 설립한 기업이 전체의 18%인 90개사이고 이민자의 자녀가 창업한 경우는 21.8%인 114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들이 설립한 기업은 모두 204개사로 이는 500대 기업의 40.8%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는 1850년 이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미국인 인구의 비중이 평균 10.5%인 점을 감안하면 500대 기업 중 이민자나 이민자 자녀의 창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은 것입니다. 애리조나주를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이 불법 이민자들의 소행이라는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산림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20일 ABC 뉴스에 따르면 톰 버클랜드 산림청 대변인은 애리조나주 산불 가운데 일부는 불법 이민자들의 소행이라는 맥케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글랜드 대변인은 이번 산불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야영장 화롯불과 관련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앞서 맥케인 의원은 이틀 전 왈로우 산불 피해 지역을 둘러본 다음 기자회견에서 불법 월경자들이 일부 불을 냈다는 증거가 나온 접경 지역을 특히 우려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식량 가격은 지금보다 최고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국제기구가 최근 내놓은 공동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간 식량 증산 속도는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전 세계 식량난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또 기후변화가 해마다 심해지는 것도 식량 재고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 10억 명에 달하는 기아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친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 사이에 또다시 감원바람이 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실적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 회복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의 악재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엄격한 금융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주요 대형 금융회사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이 감원과 비용 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해외 영어 교사가 꼽혔습니다. CB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 사회교육원은 이 대학을 졸업한 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탑10을 공개했습니다. 1위에 오른 해외 영어 교사는 최근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금융조사관 또는 내부 회계 감사관이 올랐습니다. 이들의 최대 고용주는 정부나 보안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미 노동통계국도 이 분야의 일자리가 오는 2018년까지 4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셀 테크놀로지 ACT는 줄기세포를 활용해 실명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시험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ACT의 대표는 총 24명의 실명 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UCL의 줄 스타인 안 연구소에서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줄 스타인 안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스티븐 슈워츠는 이번 임상시험은 황반병성과 다른 불치병의 줄기세포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간 ACT는 희귀 안 질환인 스타가르트병과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을 배아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6.25 발발 61주년을 맞아 버겐 유저지 한인회가 오는 23일 오후 6시 파인플라자에서 참전용사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초청해 메달 전달식과 다양한 위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6.25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는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을 주고 동포사회를 결속시키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광 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 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2011 서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행복의 완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자는 자신이 이끈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연구에서 세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총 81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한평생을 관찰한 결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성공이 아닌 사랑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삶을 좌우하며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그 뉴저지 한인 세탁협회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카본 안전 인증이 필수라는 제목입니다. 이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계 도입을 고려하는 세탁업주들이 반드시 그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기계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모리스 카운티의 발루클리너에서 제4차 불황극복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연방노동환경보건청의 마틴 데이비스 스페셜리스트가 한 얘기입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은 하이드로카본 기계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증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다가 이 오사, 다시 말하면 노동환경보건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제작업체가 아닌 기계를 사용하는 세탁업주에게 최고 그 $7,000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는 스티븐 김 억울하다는 그 제목으로 뉴욕타임스가 간첩죄 사건을 재조명했다는 기사입니다.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김의 케이스인데요. 뉴욕타임스가 18일자에 김 씨 사건은 법이 무리하게 적용된 케이스라고 지적하고 미국 유수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간첩으로 몰린 이 스티븐 김의 개인 스토리를 동정적으로 실었습니다. 적대국을 도운 이유가 아니라 단지 기밀 정보를 팍스뉴스 기자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을 하고 동정을 했군요. 다음 기사는 지난 18일 퀸스 한인교회에서 열렸던 2011년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 교사 연수회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 한국학교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그 황규호 교수와 경인교육교대 최영환 교수의 특강으로 이 연수회가 시작됐고 여기에 약 2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오는 25일 그 아콜라 연합감리교회에서 뉴저지 지역 교사들을 위한 연수회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의 이길상 교수가 다중정체성 시대와 한국을 바라보는 열린 시각을 주제로 강연한다는 예고 기사도 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탑은 이 양용훈 선수의 아쉬운 표정을 실은 그 사진이 크게 실렸군요. 어제 끝난 제111회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양용훈 선수가 아쉽게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역대 출전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제 그 대회에서는 로리 맥킬로이 선수, 북아일랜드 출신이죠. 생애 첫 US 오픈 골프로 우승을 차지해서 새로운 골프 황제의 탄생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은 15번 홀에서 보기 2개를 범한 뒤에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양용훈 선수의 사진입니다. 다음 뉴스는 뉴욕시 미터 주차 요금이 인상된다. 다음 달 23일부터 인상되기로 확정이 된 기사입니다. 맨하탄 86가 남쪽 지역은 시간당 $2 50센트에서 $3로 50센트가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시간당 75센트에서 $1로 쿼터당 15분으로 25센트가 오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미터 주차 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시간당 50센트에서 75센트로 인상된 이후에 2년 만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는 뉴욕 일원의 웨스트 나일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가 웨스트 나일 핫라인을 개설했고 주민들의 신고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죽은 새는 물론이고 모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죽은 새가 발견될 경우에 즉시 당국에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도 역시 약간 우울한 기사입니다만은 뉴요커들의 그 생활 얘기입니다.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갈수록 힘들다. 뉴요커들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에 생필품 물가는 크게 오르면서 뉴요커들의 생활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뉴요커들의 봉급은 1.4% 감소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반면 3.6%나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생필품들의 인상폭이 두드러졌는데 우유 가격은 8개월간에 7%가 올랐고 식료품 가격은 4.4% 상승했습니다. 또 가솔린 가격은 무려 36.9%나 급등했고 대중교통 요금도 7.2%, 세차 가격도 13.6%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뉴욕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20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오늘 하루 대체로 많은 구름을 동반한 쌀쌀하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며 몇 차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기서 6월 20일 월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